또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자, 이 내용 이거예요. 보세요. 판매장마다요. 판매장마다 맞춤 화장품 조정관리사를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법인 대표인데 지역마다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의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오픈하고 싶어. 내가 이제 국가 자격증을 딴 거야. 내가 다 사장이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면 미용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피부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면허증이 있으면 내가 면허증이 있는 걸로 사업장에 내 면허증 하나인데 내가 돈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 1지점, 2지점, 3지점 더 냈어요. 그거 내 면허증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면허증 있는 사람이 사업소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맞춤형 조제관리사, B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C 또는 D 각각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각각 배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지금 딱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이외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제 기억에 그 정말 A 시리즈 한 장에 문제 하나 나와서 그거 읽다가 사람들 다 지쳤잖아요. 그 문제가 이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어떤 개념인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둔다면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2인 이상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먼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수분의 업무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내가 그리고 이제 영업 등록자의 신고자의 결격 사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제조업자가 좀 빡세요. 결격 사유가 많이 있다라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단 두 가지예요. 제조업자는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안 됩니다. 왜? 제조업자가 정신질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을 거야. 뭐 이러면서 어때요? 예, 화장품에다 이상한 거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또 화장품에다가 마약류 넣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자는 안 돼요. 제조업자는 이게 안 돼요. 그럼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요. 책임 판매업자는요. 법적으로 오픈 못하죠. 화장품. 제조업자가 이미 딱 만들어 놓으면 책임 판매업자는 오픈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판매를 해야 돼요. 다른 것들만 책임을 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지기 전과 그다음 만들어지는 과정과 만들어지는 후를 책임지는 거지 오픈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오픈하잖아요. 화장품을. 그러기 때문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한테 돌 날리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예요? 마약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상당히 문턱을 많이 낮춰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된 거예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공통적인 개념이 이 세 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법이라는 게 말을 참 쉽게 하면 좋은데 우리 판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국어 잘하셨는데 그치 문과에서 법대 가니까 말을 되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려볼 텐데 이거 말 꼬아놓으면은요 이것도 보기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애매합니다. 그래서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경제적인 결정을 본인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될 수 없겠죠. 예. 자, 두 번째는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자, 여기까지만 딱 하면 알겠죠. 근데 이렇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화장품 대표자가 못 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에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시 파산 선고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뭐 하냐면 복권되었다. 예, 권리가 복구되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파산 신고를 받은 사람은 안 되는데 자, 계속 볼게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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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파산 선고 상태라는 얘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금고 이상의 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고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징역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교도소에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노동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근데 금고라는 거는
교도소에 계시면서 노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을 선고받았다. 예. 그러면 클리어한데, 자, 느낌 오시죠? 근데 또 이제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금고형이 끝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현재 금고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을 좀 더 꼬아놨습니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근데 뭐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금고가 아닌 거니까, 판결 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자.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을 이 조사 하나, 어미 하나하나를 꼬아놓으면요 골치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기소유예니 뭐 이런 것들.